내 경험에 비춰보니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 라는 어떤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꼰대가 하는 것들입니다.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관성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관성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관계들을 성립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는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관성이죠. 자, 관성은 비겁을 극하죠. 그게 1번, 네, 그게 1번의 관계. 그리고 관성 입장에서는 식상의 기운을 빼가요. 그게 2번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가면 2번의 관계를 식상 입장에서 보면 식상은 관성을 극하는 거. 그게 2번의 관계죠. 그리고 재생관한다라는 거 3번의 관계. 관인상생하는, 관이 인성을 생해주는 그 관계가 4번. 이렇게 관성을 중심으로는 4가지의 관계를 우리는 십성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1번의 관계죠. 1번의 관계. 관과 비겁의 관계잖아요. 비겁은 나를 의미하기도 하죠. 예. 관은 어때요? 우리 관은 뭐 칠살 편관 막 이런 얘기 하듯이 관은 극해요. 극하죠. 네, 나를, 네, 비겁을.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본다면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관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네. 이 네모칸 사각형, 이게 관이고요. 관성. 그리고 얘 있죠, 점. 이 안에 갇혀져 있는 게 나예요, 나. 비겁. 네. 이렇게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외부의 것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방어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저항해요. 네. 외부에 있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에서 방어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새로움에 대해서 저항해요. 네. 관은 극하죠. 규범, 조직성,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 너 지켜야 돼 라고 하잖아요, 계속.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있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상식을 깨는 새로운 것들. 이거에서 굉장히 방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새로운 것에 저항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말하면요. 기존의 것. 기존의 것을 고수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서 보면 기존의 것을 고수한다. 뭐가 있을까요? 뭐 법률, 네, 혹은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네,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이것들로 하여금 나를 움직입니다. 이게 여러분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나를 움직인다고 이게? 자,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급해요 지금. 시속 한 150으로 밟아야 돼. 그런데 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내가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여요? 아, 하지 말자. 자, 육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 사주의 관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낳는 순간 윤리 도덕적 나를 움직이죠. 어떤 움직임으로 할까요? 책임감으로써 나를 움직이잖아요. 아,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제 뭐 친구들이랑 PC방 좀 그만 가야지. 네, 그런 책임감이라도 들잖아요. 그래서 1번의 관계, 관이 나, 비겁을 극하는 건요. 기존의 것들로 인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 이러면 약간 식상 이런 느낌 들잖아요. 식상.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은 기존의 것들로 하여금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있다. 관이 잘 발달됐다. 이러한 아이들은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키우기가 쉬워요. 예.
기존의 것들,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그 과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틀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는 친구들이니까 뭐 소위 말해서 막 그냥 막 덜 까불스럽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이 1번의 관계, 관이 나를 극하는 거, 이 관계가 잘 적용된다면요 철드는 거예요. 이건요 이쪽의 영역 있죠. 이쪽의 영역. 여기 뭐예요? 식상, 활동하죠. 재성, 활동의 결과물, 즐겁지, 무대를 내가 식상으로서 춤을 춰요. 그러면 재성은 무대가 될 텐데, 그러니까 다 활동적인 거예요. 근데 이 관성으로 넘어오는 것은요,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치를 관성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어떠한 양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 나의 양적인 활동에 대한 반성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이 나를 극한다? 철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게 조금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되게 쉽게 가자면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서 내가 잘 못 나가고 외부의 것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 흔히 말하면 우리 뭐 꼰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꼰대. 예. 꼰대와 같은 기운이 이 1번의 관계에 있는 그런 1번의 관계에 있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꼰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꼰대라는 것은요, 여러분, 전통성이에요. 전통성. 네. 지금 현재 시대에는 이 꼰대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통용되고 꼰대가 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전통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살아와 보니, 내 경험에 비춰보니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 라는 어떤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꼰대가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늘 그러죠. 바야흐로 식상의 시대라. 싫어해요. 과거의 것을 고수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늘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전통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쇠약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꼰대라는 말도 부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 드립니다. 네. 해서 결론은 1번의 관계,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나를 억압.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관계가 바로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 관계, 관성이 관성의 에너지를 쓰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의 관계로 한번 가보죠. 자, 식상의 관계. 두 가지로 봐야 될 것은, 관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관성 입장에서는요, 식상의 기운을 뺏어온다라고 볼 수 있죠. 식상의 기운이 빠진다. 내가 식상의 기운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식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을 극하는 거죠. 두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식상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식상 딱 하는 순간 자유로움, 자유, 네, 프리덤. 두 번째는 어울림, 네, 뭐 여기 표현도 있죠. 네. 그리고 식상, 뭐 먹는 것도 있죠. 먹는 거, 먹다. 네, 의식주.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애들이 어때요? 극하죠. 이러한 애들이 관을 극하잖아요. 관성은 뭐예요, 여러분? 관성. 네, 억압, 통제.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나를 가다놨죠. 억압하고 통제하잖아요. 나를 가다놓고. 전통성에 있어서, 사회 규범에 있어서, 조직성에 있어서. 그쵸? 그리고 어울리지 않죠. 어울림은 아니에요. 어떤 사적인 어울림은 추구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먹는 거. 이걸로 보면 잘 안 먹어요. 관성 있는 분들 잘 안 먹어요.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관성이 되게 발달된 분이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관장 이런 거 있죠. 건강보조식품, 비타민제, 네, 안 챙겨 먹어요. 관성 있는 분들. 네,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비교하려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운을 관성이 빼가죠. 관성 입장에서는. 그리고 식상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관성을 극하죠. 그렇다는 건요, 관성이 관성 노릇을 조금은 덜하게 되는 것이 2번의 관계예요. 다소 내가 억압되고 통제되었다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내가 좀 어울림에 있어서 좀 사적인 영역에서 막 즐겁게 놀고 즐기는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거 육친적으로 보면은 여자 사주의 식상은 자식이죠. 자식이 남편을 극하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육친적으로 보면. 네. 해서 2번의 관계는 식상과 관성, 즉 너무나 다른 인자들이에요. 둘은. 얘네들의 관계에서는 야, 좀 더 편안해져. 네. 좀 내려놔. 좀 풀어 헤쳐. 야, 넥타이 좀 풀어. 네. 이러한 기운으로 2번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3번으로 가보죠. 자, 여러분 3번의 관계는 이게 되게 어려운 관계예요. 요거는 추후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 겁니다. 예. 오늘은 간략하게 보는 거예요. 재성 뭡니까? 재성. 재는 재물, 돈이죠. 예. 그리고 무대. 이 무대 이러면 사람들이 재성이 무슨 무대야 이러는데 잡으세요. 식상이 표현하는 거죠. 내가 몸으로 표현해요. 내가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로 식상을 썼을 때 식상의 결과물은 무대가 되겠죠. 내가 발레리나로서 서는 무대. 내가 뮤지션이에요. 재성의 기운이다 라고 한다면 식상의 결과물, 뮤지션으로서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식상이 뭐예요? 어울리고 행복하고 자유로워요. 그러면 재성은 즐거움, 네, 유흥, 이렇게도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재성은 이 영역 있죠. 나로부터 나오는 기운으로 내가 활동해서 얻는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는 이 영역의 끝단에 있는 십성이에요. 네, 재성은. 그래서 즐거움, 유흥일 수 있죠. 그러면 재성은 관성을 생해주죠. 재성의 에너지를 써서 관을 생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거의 결과물이 관이 될 거예요. 뭐예요? 재물과 돈을 내가 벌었어. 식상 써가지고 막. 돈을 벌었죠. 그러면 관은 소비예요. 두둥하죠. 관성이 소비라고? 이런 얘기 하세요. 관성 자체가 소비를 하는 겁니다. 언제? 재성이 재물과 돈으로 시작이 됐을 때요. 자, 그렇다면은 무슨 소비냐? 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요. 관성으로서 소비를 한다라는 건요. 나에 대한 소비도 있지만 관은 뭐예요? 책임감, 책임이잖아요. 내 가족 혹은 내 공동체를 위한 소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도 나한테 안 쓰고 꼭 우리 가족들한테 쓰는 경향이 많아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재성이 재물, 돈이라면 관은 소비로 이어질 것이고 무대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내가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내가 뮤지션으로서 열심히 해서 뮤지션으로서의 결과물이 내 무대가 됐어요. 무대를 섰어요. 그러면 관의 관계는요. 이건 이 무대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드디어 피드백을 얻었죠. 네. 이건 뭐예요? 피드백은 긍정도 있을 수 있지만 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관성이에요. 네. 그리고 즐거움과 유흥. 막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식상을 써서 내가 식상의 결과로 재성, 즐거움, 막 유흥도 했어요. 제가 뭐 유흥이라고 하니까 막 룸사롱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막 즐겁게 노는 거. 예. 막 돈 이렇게 돈 오랜만에 돈 좀 쓰자 해가지고 계곡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유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유흥을 꼭 부정적으로 안 보셔도 돼요. 혹은 그냥 부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룸사롱으로 하죠. 룸사롱 갔어. 네. 그러면 관성은 뭐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 네. 해서 즐거움, 유흥에 대한 책임은 일단 돈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죠. 내가 소비한 거잖아요. 재성으로. 예. 그리고 그것이 길하게 작용하는지 길하지 않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반성도 있을 거예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재와 관의 관계는요. 그래서 재와 관의 관계는 내가 반성하고 피드백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영역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쫓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돈을 벌어서 명예로 쫓는 건요, 돈 벌어서 명예 사는 거거든요, 그냥. 다소 좀 부정적이죠. 예.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가운데 이 쪼개진 재생관이라는 것은요, 큰 틀로 봐야 돼요. 나로부터 나오는 기운으로 보여지는 영역, 네, 보여지는 영역, 양적인 영역과 보여지지 않는 음적인 영역 있죠. 관인으로 넘어가는. 이걸 연결해 주는 것. 이 재성과 관성의 관계에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예.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이렇다. 나의 어떠한 양적인 기운에 대한 반성 혹은 그거에 대한 경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성장하는 그 관계가 요기 관계예요. 예, 요건 제가 추후에 또 영상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그러면 4번의 관계로 가보죠. 자, 여러분 4번의 관계, 인성이죠. 인성. 자, 여러분 인성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정적인. 인성은 다 정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면 관이 인성을 생해주죠. 그러면 관이 이 정적인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네. 관성은 이게 생해주니까요. 정적인 걸 도와준다는 건 뭐예요? 인내. 참아. 야, 참아.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인성 중에 우리는 공부를 예를 들 수 있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근데 이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1시간 해가지고 뭔가 공부를 잘해요. 이건 없죠, 요즘에. 뭐 과거에도 없었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이라는 게 긴 시간이죠. 롱 시간, 롱 타임이죠. 네, 그렇다면은 인내하는 거는 뭐예요? 일단 앉아야 돼요. 오랜 시간. 그쵸? 그리고 그걸 참아야 돼요. 제가 왜 웃냐면 제가 정말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너무 하기 싫어요. 저는 이제 식상을 주로 쓰다 보니까 식상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게 꿈틀대잖아요. 아우, 일어나고 싶어, 빨리. 아우, 배가 안 고픈데도 아우, 배고파. 막 자꾸 주문을 외우잖아요. 탈출하고 싶어서. 그런데 관이 인성을 생해주는 건요,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앉아 있어야죠, 공부하려면. 네. 그리고 어떠한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걸릴 것이고 노력도 해야 돼요. 그것들은 다 이 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이 해줄 수가 없죠, 공부는. 이거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공부는 남이 해줄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게 관성이에요. 그래야 이 정적인 것으로 내가 어떠한 결과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것. 그게 관이 인성을 생해주는 관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 관성이라는 녀석을 주인공으로 해서 비겁, 식상, 재성, 인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십성의 관계라는 것은요, 이렇게 간략하게 끝낼 수는 없어요. 굉장히 파생되는 것들이 많고, 또 혹은 사주를 볼 때 사주 구조에 따라 달라질 거고, 예, 또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식상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재성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봐야 될 거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관계에 있어서 큰 틀 정도는 가져가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해서 오늘 관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사주세요.